자, 2차 시는 하도 홍수 추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 방정식은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운동량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미분함이 들어가 있고 좀 복잡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학부 수리학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정상류 그리고 등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수리학 마지막 부분에서 부등류 수명 곡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때 세인트 베넌트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흐름의 길이 방향의 수심의 변화 dx 분의 dy 이 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상류 등류 조건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류에서는 길이에 대한 수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속의 변화도 없고 이런 항들이 이제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경사와 바닥 경사가 서로 나란하게 같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 이런 이제 등류 조건을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고 이런 등류의 유속 방정식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매닝의 이퀘이션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등류에서는 이러한 항들이 살아나는 거죠. 정상류는 없어지지만 부등류에서는 이 두 항들이 살아나는 거죠. 부등류에서. 그래서 하천의 경우에 저수지의 경우에는 레벨풀 수면이 평평하다는 것을 가정하고요. 하도에서도 이제 평상시 유속이 빠르지 않을 때는 등류를 가정하지만은 이제 갑자기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이제 홍수파가 하류로 밀려 내려갈 때 이때는 수위의 상승부와 하강부가 생기면서 이런 이제 대상조류 위에 세기조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수위가 상승할 때, 또 이때는 수위가 하강할 때도 만약에 이제 여기 사람이 있어서 수위를 볼 수 있다. 물론 이 수면 경사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뚜렷한 경사는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완만한 경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쐐기 저류가 존재한다. 이 대상 저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리즈매틱 띠 모양의 저류다. 수면의 경사가 없는 띠 모양, 직사각형 띠 모양의 저류다. 왜 띠 모양이냐면 하천의 종단을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A, B는 하천의 횡단 폭이 아니라 이제 종단상의 두 지점이에요. 종단상의 두 지점. 이렇게 수면의 기울기 경사가 있기 때문에 EAB도 마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도 추적을 해보면 하류부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의 출구죠. 출구에서 수문곡선의 이 첨두가 원래 유입 수문곡선의 하강부와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 곡선이 없는 경우 프리즈마틱 띠 모양의 대상저류다 하면은 저류량과 유출량 사이에 이런 선형의 비례관계, 이게 선형저수지라고 했죠. 이 선형저수지가 저수지에서만 성립하는 식이 아니고 하천에서도 하천 수면의 경사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선형저수지를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면 경사가 생겨가지고 이런 쐐기저류 구간이 생긴다면은 이때는 저류량이 유출량만의 함수가 아니고 유입량과 유출량 둘 다의 함수가 돼요. 즉 지금 흐름 방향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이러한 쐐기 형태에서 유입량이 더 많다는 거죠. 유출량보다.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이에 kx 두 개의 비례 상수를 적용해서 쐐기 구간의 저류를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류량은 대상 저류 플러스 쐐기 저류잖아요. 그러면은 KO 플러스 KXI-O 이런 식이 되겠죠. 그걸 다시 쓰면 S는 KXI 플러스 1-X 곱하기 O. 이거를 두 개의 시간 J와 J 플러스 1 시간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고요. 두 개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1번식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 2번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은 1번과 2번을 연립시켜서 미지수 O2에 관해서 정리하면 O2는 C0I2 플러스 C1I1 플러스 C2O1 I1과 I2는 항상 기지 아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O1도 아는 값, O2가 모르는 값이다. 연립시켜서 풀면은 이렇게 간단한 식이 되는데 앞에 붙은 C0, C1, C2가 약간은 복잡한 형태. 대신 C0, C1, C2를 다 더하면은 1이 된다. 그러면 더해서 1이 되는 개수로 구성된 1차의 대수방정식은 일종의 C0, C1, C2가 가중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O2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I2, I1, O1의 가중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계수의 합이 1이기 때문에 C0, C1, C2가 합해서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외우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분모는 K1-X 플러스 0.5 델타 T로 고정이고
분자가 조금씩 틀리죠. C0가 마이너스 앞에 붙고 kx 마이너스 0.5 델타 t, C1이 kx 플러스 0.5 델타 t, C2가 k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5 델타 t. C0, C1, C2의 합은 1이다. 그래서 요 머스킹검식이라고 하는 건데, 머스킹검식입니다. 머스킹검식을 적용하는 것은 여기 사용된 개수 k값, 그리고 x값, 그리고 델타 t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렵지 않게 한 번에 explicit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풀 수가 있다. 자, 초기 Q가 2.408이라고 할 때, 그러면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I1, I2 다 알고, 또 Q1도 2.408로 계산이 됐고 주어져 있고 하니까 Q2는 C0, C1, C2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수계산을 하던 가급적이면 엑셀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엑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쉽게 숨은 곡선을 얻을 수가 있죠. 문제는 이 계수 k하고 x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죠. 유입 및 유출 숨곡선이 없는 경우, 관측된 숨곡선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k는 홍수파의 이동 시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x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0.2 정도로 놓고 해도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k는 좀 민감하죠. 유입 및 유출 숨곡선이 있는 경우 x 값을 가정해서 0.2 좋습니다. 가정해서 I-5를 S로 해서 평균 S 값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xi 플러스 1-x의 5, 요 관계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지도록 x를 변경한다. 여기가 좀 편집이 좀 이상하게 돼. 왜냐하면은 머스킹검식 자체가 S는 K 때문에 요 항이 계산 가능하다. S와 오른쪽에 있는 항 간에 선형의 비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S에 대한 값들을 쭉 계산해서 갖고 있고, 이 두 번째 항에 대한 값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두 개를 그려보면은 그 둘은 틀림없이 선형의 관계를 가질 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S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바로 K 값이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있는. 자, 이와 같이 관측값이 있어요. 유입과 유출에 대한 관측값. 그러면은 시간 간격이 1시간이니까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요 1시간과 2시간 사이의 평균 유입량, 1시간과 2시간 사이의 평균 유출량,
이 차이는 델타 t, 얘는 1시간이죠. S2 마이너스 S1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초기에 저류량이 0이라 한다면은 이 14는 이 식으로부터 나왔겠죠.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모든 시간대의 S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 X를 0.25로 가정을 한다면 모든 시간대에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 곱하기 5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칼럼을 플로팅해서 그리면 이와 같이 아주 이상적인 형태네요. 럭키한 케이스죠. 얻을 수가 있다. 그때 사용된 x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값. x는 0.25, k는 이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k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1.5시간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하도 추적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제 11.7을 보면은 머스키컴의 계수 k가 1.51, x가 0.25. 그리고 문제에서 매 1별에 델타 t가 원데이예요. 1별에 유입량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t와 kx를 알기 때문에 C0, C1, C2를 구할 수가 있고요. 머스킹검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초기 유출량을 유입량과 똑같이 30cms로 놓게 되면은 O2부터는 이 식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해서 6번 칼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첨두 유출량을 구하라 했는데 11일째 461.57, 여기가 첨두 유출량이 되는 거죠. 자, 유역 홍수 추적에서는 처음에 두 가지 개념의 비교가 나옵니다. 클라크와 내시. 클라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단위량들을 배울 적에 클라크 단위도를 배웠습니다. 유역 홍수 추적에도 클라크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같은 내용입니다. 유역을 하나의 거대한 단일 저수지로 가정을 하고 한 개의 저수지입니다. 선형저수지라면 이제 S는 KO의 관계로 정의되는 저수지죠. 가상의 저수지입니다. 실제 있는 저수지가 아니고 유역을 하나의 저수지, 유역 출구에 물론 댐이 있는 경우도 있죠. 실제의 저수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달리 유역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형의 저수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류 효과에 의한 유입량의 지체 효과를 산정하는 게 클라크 단위도고요. 내시의 유역 추적법은 선형 저수지는 맞는데 선형 저수지가 직렬로 n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거 좀 틀리죠? 클락은 1개, 내시는 n개.
n개로 연결하는 이유는 보다 자연스러운 순곡선을 얻기 위해서 n개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 자체도 내시 모델에서는 매개 변수예요. 얼마로 정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시도 많이 배우는 방법이지만은 요 클라크 방법이 단위 유형에서 나왔고 유역 추적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부에서는 클라크 방법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법은 여기서 넘어가고 클라크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내시하고 RRL이라는 기법을 건너뛰고 56페이지 클라크 유역 추적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하천 유역에 순간적으로 1cm의 요효 우량이 내린 경우 유역 출구 지점에 있는 가상의 저수지에 임의시간 델타 t 시간 동안 유입된 유량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1cm는 0.01m고 AI는 시간 면적 곡선에서의 시간 면적 곡선에서 등시간선 사이의 면적이에요. 등시간선 사이의 면적. 그 면적을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하고 델타 t 1시간을 3600을 곱해서 초로 환산하고 해서 시간 구간 i번째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유입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형 저수지를 가정하면 두 개를 연립시켜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을 유출량 O2에 관해서 정리하면 마치 머스킹검 하도 추적식과 같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단지 이 식에서 요 O자가 있네요. I1이 아니고 O1이겠죠. 그럼 이 앞에 붙어 있는 계수 M0, M1, M2는 역시 머스킹검 때와 마찬가지로 합이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비슷하죠. K 플러스 0.5 델타 T가 분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M0는 0.5 델타 T, M1도 0.5 델타 T, M2는 K-0.5 델타 T 이런 식입니다. 그 K는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유출 순곡선의 하강부의 접선 기울기 하강부 임의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해줘야 K가 되는 거죠. K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K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델타 t 시간 동안 시점과 종점의 유입량, 즉 I1과 I2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왜냐하면은 델타 t 시간 동안에 평균 유입량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을 따로 둘 필요가 사실은 없다. 평균 유입량으로 간주한다면 이런 식이죠. 순간 단위도를 D 시간의 단위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D 시간 지체시킨 다음에 평균 내주면 되죠. 단위도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예제 11.11이 클라크 유역 추적 방법인데요.
시간 면적 곡선의 수치가 표로 주어져 있고요. 유형 면적 주어져 있고 등시간선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클락 유역 추적법을 이용하여 순간 단위도 구하고 2시간 단위도를 유도하라. 저류 상수 K를 결정하기 위해 변곡점에서의 유량이 370, 접선 경사가 90, 기저유량은 20. 자, 먼저 클라크 유역 추적법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류 상수 K 값을 산정하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도를 구할 때는 직접 유출 순곡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유량 370은 총유량이고 그래서 기저유량을 빼야 직접 유출량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거를 dt분의 do 접선 기울기로 나눠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90 그러면 K는 플러스 값을 얻을 수가 있고 3.9시간이 된다. 그러면 M0, M1, M2를 구할 수가 있고요. 0.1136과 0.7727을 얻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금 엑셀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엑셀로 꼭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IUH를 얻을 수가 있고요. 2시간 단위도를 위해서는 2시간 지체시킨 다음에 매 종거를 평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컬럼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클락 단위도 얻는 방법과 똑같고요. 여기서 유역 추적은 실제 I 값을 가지고 O2를 계산하는 유출 순곡선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I는 클라크 유역 추적법 첫머리에 시간 면적 곡선을 이용해서 I 값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해서 매 시간별로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위에 별표식을 이용해서 O2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형태의 수문곡선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홍수 추적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수문 통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